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회장인 남편은 법정 구속, 사장인 아내는 집행유예. 불닭 볶음면으로 유명한 라면 회사 얘기입니다. 삼양식품 회장이 회사 돈을 5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잠시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강동원 씨의 훈훈한 기부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오늘 퀵터뷰 시간에 이한열 기념사업회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 적응 위협 비행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측 사진 자료를 반박하려면 증거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증거를 제시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면서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하면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여당이 고발 정치를 그만하라고 맞서면서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장 20일에 이르는 구속기간에 구치소 독방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을 막기 위해 성적 지상주의 합숙훈련과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국제대회 수상자 연금, 병역 특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종합감사도 하기로 했는데 급진적 변화에 따른 선수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의 적응 위협 비행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자국의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내놓은 사진 자료를 반박하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먼저 영상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사진에 대해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 위협을 받은 쪽은 오히려 자신들의 초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そもそも私どもの哨戒機がですね、韓国の艦艇にですね、脅威を与える意図も理由も何もない。 우리 군은 사진 정보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적외선 영상과 캠코더 화면, 레이더 표시 화면 등이 아닌 사진 5장만 공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른바 군사와 외교가 복합된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항목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서 역시 항목이 나쁘고 일본이 옳다라는 국제 여론전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외교전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을 빌미로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일괄적으로 풀기 위해 우리나라를 외교 무대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우리 군이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일본의 반박 증거를 내놓으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의 사진 공개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공개 사진에 60m로 나와 있는 초계기 비행 고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가 적절하게 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하고 2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며 거듭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게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2차 회담 의지를 확인한 것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론하며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북한의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양보와 조치를 요구하며 기싸움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차 북미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given the strong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the top leaders of the two sides, the strong will on the part of my president to facilitate this and to assist this in however we can, I think we will see concrete results. I think they know the world demands concrete results. Do we have any more of a specific date on when this meeting is going to be? I'll le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nounce that. I mean, it's for them to decide. But it has been decided upon, has it? I think there's broad agreement. I think it still awaits officialization, but it could be announced very soon.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보도량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어떤 정상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와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7번째 낸 방북 신청이 또 유보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방북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며 기업들은 실망과 함께 좌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과 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했음에도 민간 기업의 생존이 달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가운데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에서 돌아온 유해 가운데 새롭게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유해는 1951년 북한 내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숨진 프랭크 줄리어스 설리먼 병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닉슨 출신의 설리먼 병장은 제2보병사단 제9보병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1일 군용 호송 차량에 타고 있다가 바리케이트에 막혀 차를 버리고 도망치던 중 붙잡혔습니다. 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장 2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해 각종 정치 현안과 민생법안 처리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청사를 찾았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과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던 온라인 기록을 삭제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조 의원이 특보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의사 일정 거부와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외부적으로는 조혜주 위원 임명을 계기로 손혜원 의원 논란 등에 따른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당 내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이런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이제 앞으로 규탄 대회. 바른미래당 역시 조혜주 위원 임명을 놓고는 한국당과 공동행보에 나섰지만 국회 보이콧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면 2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당은 스텔스, 제1야당은 회피 기동이라는 전술로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당한 손혜원 의원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각종 입법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조혜주 위원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야당이 일제히 요구한 1월 국회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 압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정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평화국회 만들기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러시아 의원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부 경색을 풀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이 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양 전 원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40여 가지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양 전 원장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담겨져 있는 속뜻으로 재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꼽았는데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가장 먼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부가 아닌 상당 부분이라는 표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 가운데 절반 안팎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대부분인 만큼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에는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됐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에 전직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중형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을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심의관이나 실처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의 그 증명의 정도하고 실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 분야 성폭력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만 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 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 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2월 중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한국체대 선수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체육계 비리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육계 구조를 바꾸겠다는 건데 현장의 적잖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체육계 오랜 병폐로 지목된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 문화를 개혁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달 안에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든 건 선수들의 교육 환경입니다. 메달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 훈련 방식인 합숙 훈련을 폐지하는 등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년체전을 폐지해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제대회 수상자에게 주는 연금이나 병역 특례 등 각종 특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올림픽위원회의 분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대한체육회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역할을 떼어내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으로 선수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5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렇게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법원은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경국 기자, 우리에게는 삼양식품 하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라면 회사지만 일단 불닭볶음면이 요즘 인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재판을 참관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 앞에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나 또 삼양라면 같은 제품으로 유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10분 정도 앞두고 아내 김정수 사장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앞두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심경 한 말씀을 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전 회장은 재판 시작 전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부인 혼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2개가 있는데 이 기자들을 피해서 다른 입구로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 회장이나 총수일가 재판이 있으면 홍보팀 직원들도 항상 현장에 나오는데요. 이 직원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또 이것이 올바른 출입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법원 측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결국 아내가 이 기자들 앞에서 이 총대를 맨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정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전 회장은 다른 경로를 이용했다. 그럼 거기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좀 당황을 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선고 내용. 네, 우선 혐의를 설명해드리면 네. 지난 2008년입니다. 유령회사를 차린 뒤에 계열사에서 포장 상자와 그리고 이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10년 동안 이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는데 급여 명목으로 38억 원 정도를 챙겼고 또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개인주택을 수리하거나 또 고급 외제 차량을 장기 대여하고 심지어는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원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에서 구속을 했고요. 아내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에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네, 개인 주택 수리에도 썼는데 뭐 회장이고 사장이면 자신들의 어떤 연봉도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또 횡령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횡령한 돈을 전 회장 등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이 기업 윤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 개인 돈과 회사 자금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면서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안에서 나란히 서서 이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전해들었는데 이 김 사장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회장인 남편은 실형, 아내는 집행유예로 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이 엇갈린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김 사장 모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두 피고인이 부부 사이라는 점도 참작을 했습니다. 네. 이 판결이 엇갈린 데에는 바로 결정권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록 아내인 김정수 씨가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이 유죄 판결이 난 혐의죠. 그러니까 횡령 혐의에 관련해서는 남편인 전인장 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가 김 사장은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군요.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이른바 오너 리스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면은 무슨 죄고 또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 직후에 삼양식품 그 직원들이랄까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너 일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지점이나 가맹점들이 맞아요. 항상 영업에 문제를 생기니까 걱정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삼양식품 지점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업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있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되겠죠. 어떤 보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닭볶음면 같은 인기 제품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노리던 삼양식품의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건데요. 일단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사장이 당분간 경영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판결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항소할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집안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28살 신모 씨. 살해 후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춘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 씨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심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에 직접 나와 심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만큼 피고인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단순 살인죄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들은 감안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했던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딸들이 아빠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던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이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던 딸들은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 47살 이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손 대표가 어제 김 씨를 공갈 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손 대표 폭행 주장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마포경찰서가 이 사건까지 병합을 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일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규정을 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거나 보도하면 수사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파견 용역의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은 아직 4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올해 전환 결정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입니다.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의 차이가 나는 건 기존 파견 용역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전환 결정된 7만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94%인 6만 6천 명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는 전환 결정된 10만 5천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4%인 6만 7천 명입니다. 전환 방식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4.3%, 경쟁 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아직 전환 결정 비율이 38%로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 용역에서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노사관계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열린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파업중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60%로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크게 늘리고 기업에도 채용 실적에 따라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고졸 채용 비중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7.1%에서 20%, 지방직 경력 경쟁 임용 공무원은 2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은 올해 210여 명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500명까지 뽑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시행했지만 고졸자들이 오히려 줄어든 탓에 블라인드 방식을 없애고 평균 10% 안팎을 고졸자로 채웁니다. 고졸 취업자의 학습 지원도 강화해 3년 이상 재직하면 대학 진학 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직업계고는 미래 신산업 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선취업 후 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기업에 정책 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진학이 성공 지름길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고졸 취업 활성화는 입시 경쟁이 낳은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이 학력,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20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뜨거운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 실습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놓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충돌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새 설계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 서울청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면서 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광화문 광장 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새 광화문 광장 설계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지난 21일 새로운 광화문 광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 3.1운동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시민성, 그리고 지상과 지하를 잇는 보행성 회복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상은 비우고 지하는 채우는 방식으로 정부 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철거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흡수해 3.7배까지 광장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의 설계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의 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 건물을 일부 철거하거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작 설계도입니다. 광화문 앞으로 지나는 사직로와 율곡로 이 두 차선을 없앤 뒤에 역사광장으로 만들고 대신 6차로 우회도로가 정부 서울청사를 끼고 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 서울청사 정문과 차량 출입구 그리고 전면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역사광장이 들어가는 데다 우회도로를 만들면 청사 경비대와 방문안대실 그리고 어린이집 등 부속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행안부와 회의를 한 뒤 합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 장관은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냐며 강한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동의 복병 카타르와 8강전을 갖습니다. 카타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시창 기자. 네, 아부다비입니다. 네, 결전의 날 아부다비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경기 시작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아부다비 자이드 경기장은 오전보다 한결 분주해졌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8강전에 대비해서 보안도 강화됐고요. 점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는 단순히 양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외신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우승 후보 한국과 대회 최대 복병으로 여겨지는 카타르의 대결이 8강전의 최고 빅매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 기자들이 저에게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기 결과에 대한 관심이 국적을 불문하고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숙소와 경기장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던데 대표팀은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대표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규칙을 보면요. 경기 시작 시간 90분 전, 그러니까 1시간 반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쯤 뒤에 대표팀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팀의 숙소는 이곳 경기장으로부터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최대한 체력을 회복한 뒤에 경기장에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팀은 어제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서 카타르전에 대비한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황인범 등 주축 선수들의 몸놀림은 가벼워 보였고요. 또 발가락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이재성도 피지컬 트레이너와 가벼운 조깅을 했습니다. 걱정은 대표팀의 체력입니다. 바레인과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데다 사흘 간격의 경기 일정도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팀은 어제 훈련 강도는 낮추고 카타르전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카타르 우리가 이번 대회 최대 복병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대표팀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은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했는데요. 이 감독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쳐 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 후보 한국을 상대로 진정한 실력을 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카타르가 아시안컵 4경기에서 11득점의 무실점으로 탁월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6대0 대승을 거두는 등 상대적 약체 팀들과의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16강전에서 만난 이라크는 승리했지만 1대0으로 고전했습니다. 따라서 카타르도 한국 수준의 강팀을 만나는 건 이번 대회 처음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서의 선전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비나 눈은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정도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 서쪽 바다로 이동하자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구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입니다. 기상항공기가 1.5km 상공 구름 속을 날며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비의 씨앗, 요오드 화은, 연소탄 2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비를 뿌릴 것으로 추정되는 먹구름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비나 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간 영광군 내륙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 현상은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광 쪽에서는 그 관측자가 아주 약한 안개를 보긴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관측적 증거로 측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 월요일 인공강우 실험으로 비의 양이 늘었는지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강우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달쯤 발표됩니다.
하지만 인공 강우에 의한 강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실험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제곱미터당 9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륙에 들어갔을 때 15, 13 정도가 깨끗한데 지금 바다이기 때문에 9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내륙보다 많이 깨끗한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총 15회에 걸쳐 인공 강우 실험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1명이 홍역 환자로 추가 확인돼 이번 겨울 홍역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홍역 환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17살 청소년으로 미국을 여행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이틀 전까지 17명과 12명의 환자가 기록된 뒤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사 K옥션이 새해 첫 경매에서 낙찰률 78%, 낙찰 총액 63억 6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1월 경매 최고가 작품은 김환기의 전면 점화 14-7-70샵 180으로 17억 원에 팔렸습니다. 박수근의 줄넘기 하는 소녀들은 3억 1천만 원에, 유영국 작품은 2억 1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 나라가 분열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지지 세력들이 갈라졌는데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까지 편가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물가 상승률 1000만%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 속에 마두로 정권 2기가 시작되자 성난 민심은 폭발했고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살의 젊은 국회의장 과이도가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과거 마두로의 지지층이었던 서민들도 과이도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Y ahora hay entonces dos presidentes.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과이도를 새 대통령으로 지지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All member states who have committed to uphold the 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 must now recognize the interim president. 영국과 EU 그리고 캐나다와 브라질 등 미주 주요 국가들도 과이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멕시코 등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권 지지를 표명해 과이도를 지지한 의회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Contra la institucionalidad, contra nuestra democracia, contra nuestra constitución, contr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저항과 체제를 지키려는 마두로 정권. 여기에 국제사회의 복잡한 입장까지 얽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가 그룹 회장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 CEO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또 새 CEO엔 임시 CEO를 맡고 있던 고위 임원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번 경영진 선임은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겸 CEO가 사임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르노가 24일 이사회를 열어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겸 CEO의 후임을 선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통합돼 있던 회장직과 CEO를 분리해 그룹 회장엔 미쉐린 최고 경영자 출신 장 도미니크 세나르를, CEO엔 르노에서 임시 CEO를 맡고 있던 티에리 볼로레 전 최고 운영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회장은 하루 전에 사임했습니다. 세나르 신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르노그룹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이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I will have to propose a governance for the group Renault. I will listen a lot, I will discuss, and then I will propose, and the board will decide. 르노, 닛산, 미쓰비시의 3사 연합은
변함없이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15.01%를 가진 르노는 닛산 주식의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닛산 역시 르노 주식의 15%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닛산 자동차는 오는 4월 임시 주총을 열어 신임 르노 회장을 자사의 새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와 닛산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작년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 경영권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르노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에서의 투자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에어버스의 톰 앤더스 최고 경영자는 영상 메시지에서 영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현재 벼랑 끝에 서 있으며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사태가 발생하면 에어버스는 영국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규어 랜드로버도 성명을 통해 잠재적인 브렉시트 혼란 때문에 4월 8일부터 일주일간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전자업체인 소니는 유럽 본부를 네덜란드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브렉시트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영국을 떠나거나 생산을 축소하려는 대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종일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도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부산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눈이 오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선 한류 1세대 원조 한류 스타죠. 가수 김연자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